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99호 제9면 기사입니다. 성남시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A등급. 성남시 시장 신상진는 경기도가 시행한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평가에서 98점을 받아 A등급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각 지역의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나 노인종합복지관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체계, 응급상황 대응, 대상자와 댁내 장비 관리 등 7개 항목을 합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성남시는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야탑동을 통해 독거노인 5,594명, 장애인 269명 등 모두 5,863명의 대상자에게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제공해 최고 등급 평가 A 물결표 사인 D 4개 단계를 받았다. 대상자 집엔 화재 낙상 의식 소실 등 위험신호 감지 때 119와 보호자, 성남시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응급관리요원 16명에게 동시 연결하는 정보통신기술 ICT 기반의 응급안전안심 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119 등을 연결하는 게이트웨이, 화재 감지기, 응급호출기, 활동량 감지기, 출입 감지기, 웨어러블 기기, 신체 기능 측정 장비 등 6종 기기가 한 세트로 구성돼 응급 상황 때 신속한 구급 구조를 지원한다. 시는 대상자의 전출입 등의 이유로 총 6,234세트, 세트당 6종의 응급안전안심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해당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집으로 출동 조치한 건수는 총 836건에 이른다. 이 중 응급 상황 574건은 119가 출동해 병원에 연계 조치했고, 화재 감지 262건은 소방서가 출동해 진화했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는 전국 240곳 지자체 중 가장 최다 규모의 응급안전안심 시스템 6,234세트를 대상자 집에 설치 지원해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번 A등급 평가는 기술 기반 돌봄 체계와 인적 대응 능력을 결합한 성남시의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가정보원 화재로 응급안전 시스템 전산망이 마비된 9월 26일부터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해 돌봄 공백을 없애고 있다고 부연했다. 매일 인공지능, AI, 케어컬 가동 후 유선 방문으로 5,863명 대상자 모두의 안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 작업은 응급안전 시스템 전산망이 복구될 때까지 지속된다. 성남시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 83,032가구 대상. 성남시 시장 신상진는 오는 10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25 인구주택 총조사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인구주택 총조사는 대한민국 영토 내 거주하는 인구 가구 주택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해 주요 정책 수립과 개발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려고 2020년 이후 5년 만에 시행하는 국가통계조사다. 성남 지역 조사 대상은 전국 20% 표본 가구에 포함된 83,032가구다. 조사 항목은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종교, 교육 정도 등 현장 조사 42개 항목과 행정자료 등으로 대체되는 13개 항목을 포함해 총 55개다. 조사 방식은 인터넷 전화와 방문 면접을 병행한다. 대상 가구는 인구주택 총조사 누리집 https://www.census.co.kr 또는 콜센터, 가만 전화기 지역번호 080-2025-2025를 통해 인터넷 전화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조사 안내문과 QR 코드가 포함된 우편물을 발송한 상태다. 인터넷 전화 조사 참여가 어려운 가구는 조사원 총 418명, 이 오는 11월 1일 물결표 사인 18일 직접 방문해 태블릿 PC를 활용해 조사한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성남시 독감 A형 간염 100일의 홍보 강화. 성남시 시장 신상진는 10월 20일 오전 8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판교 3평동 소재에서 감염병 대응 민관협의체 조찬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는 감염병 발생 위기 상황 시 효율적 대처와 감염 예방 관리를 위한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려고 마련된 신상진 성남시장과 보건의료단체, 소방서, 종합병원장, 국민건강보험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독감 무료 예방접종, 9월 22일 물결표 사인 내년 4월 30일, 20세 물결표 사인 49세 취약계층 대상 A형 간염 무료 예방접종, 11월 3일 물결표 사인 연중, 임산부 배우자 양가 부모 대상 100일의 무료 예방접종, 11월 3일 물결표 사인 연중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각 감염병의 예방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무료 접종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기관 단체별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수두, 성홍열 등 꾸준히 발생 중인 법정 감염병의 발생 현황과 신종 감염병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통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하나의 기관만으로는 이룰 수 없고 서로 협력하고 연계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협의체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앞으로도 의미 있는 사업들을 함께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성남시 감염병 대응 민관협의체는 지난해 12월에 구성됐다. 수정중원 분당구보건소와 성남시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성남 분당소방서, 성남시 의료원, 국군수도 분당서울대 분당차 재생정중앙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 남북부지사 등 20개 민관기관 단체로 구성돼 감염병 대응 체제를 이루고 있다. 성남시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요금 지원 시민 만족도 86.4점. 성남시 시장 신상진 가 시행 중인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요금 지원 사업이 시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전문 조사기관 위드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수해 어르신 330명을 대상으로 현장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종합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86.4점으로 집계됐다. 만족도 평가는 공공기관 서비스 만족도 측정, PCSI 2.0 모델을 적용해 5개 분야 11개 문항을 분석한 수치. 점수 구간에 따라 매우 만족, 100 물결표 사인 85.7점, 만족, 85.6 물결표 사인 71.4점 등 7단계로 분류되며 성남시 사업은 매우 만족에 해당한다. 분야별로는 사회적 책임 87.7점, 전반적 만족 87.3점, 서비스 품질 87.2점 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용자들은 개선 사항으로 고령층이 이해하기 쉬운 서비스 안내 지원금 확대 등을 제시했다. 시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향후 시기별 이용률 등 지표를 분석하고 교통비 지급 방식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신뢰 수준 95%, 표본 오차 5.38%피로 진행됐다. 성남시는 2023년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2분기 기준 약 49만 명에게 총 171억 원을 지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을 통해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통복지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위례 스토리박스 부지 개발 2028년 착공 목표. 성남시 시장 신상진은 현재 컨테이너 문화공간인 위례 스토리박스가 위치한 창곡동 594번지 일대의 개발 방향을 문화체육복합시설 및 첨단기업 유치로 확정하고 2028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총 23,382.3 규모로 이 중 16,782.3는 기업 유치 부지로 6,600는 문화체육복합시설 건립 부지로 활용된다. 성남시는 내차 산업 관련 기업 유치와 지역 간 연계 시너지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부족한 문화체육 인프라를 확충해 주민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난 15일 개최한 사업 설명회에서 이 같은 개발 계획을 주민들과 공유했으며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던 부지가 새롭게 활용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위례동 한빛마을에 거주하는 안상일 씨는 1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부지에 주민들이 염원하던 공공도서관과 체육시설이 들어서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건물이 조속히 완공돼 주민들이 하루빨리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위례동에는 약 4만 5천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복정 1지구에 1만 명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생활권 인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위례동의 1인당 공공문화복지시설 면적은 성남시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공공체육시설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위례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창곡동 594번지 일대의 성남시 내 최대 규모의 공공도서관, 건축면적 1만 7,600과 신라수영장, 다목적 체육관을 갖춘 문화체육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AI, 산업, 반도체 팹리스 등 스마트 모빌리티, 2차 전지 등 내차 산업 첨단 기업을 유치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산업 기반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장기간 미개발로 남아있던 위례 스토리박스 부지가 첨단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 공간으로 거듭나면 위례 생활권의 자족 기능과 시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올해부터 행정 절차를 본격 추진해 2028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 등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기관으로 4.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선정. 수원 등례시 시장 이재준 가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관으로 4.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선정했다. 지난 13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수원시는 지난 9월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위탁기관 선정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에는 정규훈 수원시 안전교통국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수원시지회, 수원여자대학교 장애다문화센터 관계자가 참여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는 2017년부터 운영 중이다.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관리, 유지보수 전반을 지원하며 전문 기술 자문과 현장 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2028년 10월 15일까지 3년간 센터를 운영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향상과 안전 증진을 위해 현장 중심의 기술 지원과 교육,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센터를 중심으로 시설 점검과 개선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 강화, 시민 의견 수렴 확대 등 실질적인 개선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위원회가 제시한 성과지표와 평가 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